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셀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64% 빠지면서 3,895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약 25만 3천 주 정도 나왔고, 저는 셀리드는 일반적인 기업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2년 사이에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마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3% 이상의 지분 공시를 한 이런 매집 물량이나 아니면 대주주들이 항상 이득을 보는 구조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1200억 밖에 되지 않는 셀리드를 갖다가 3, 400억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세력을 위한 이런 수익권에 대한 일정들이 진행되는 게 항상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셀리드를 그 시각적으로 좀 봐야지, 유상증자를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셀리드가 진짜 코로나 백신 상업화가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셀리드를 이 포지션에서 지금 내가 따라서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내가 수익권을 얻어야 되는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는 어차피 유상증자에 대한 패턴이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3번에 걸쳐서 똑같이 진행이 된 거를 반복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도 유상증자가 진행됐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때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도 유상증자 진행을 할 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시면 유상증자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현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을 늘린다라는 게 유상증자예요.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참여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주 상장일 날짜에 주식 발행 숫자를 늘려버리고 그거만큼 현금을 조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주식 발행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한 주당 1,000원짜리가 하는 게 갑자기 두 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500원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이상하게 셀리드는 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대주주가 보면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대주주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회사의 지분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최대 주주가 재원 마련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굉장히 좋은 유상증자다라는 광고를 때리면서 회사의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2025년도 6월 12일 날짜, 그쵸? 이때까지 해가지고 26만 주를 매도를 하고요. 3,230원 단가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주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는데 왜 회사의 지분을 매도해? 그러면 대주주 매도 공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지션을 그냥 똑같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어서 포지션도 똑같이 가져가요. 보시면은요. 자,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 진행가액이 3,090원이었습니다. 3,090원. 이 가격대죠. 여기죠. 여기에였다. 자, 이때가 구주주 청약일이었고요. 이때가 구주주 청약 끝나는 날짜였습니다. 이때가 납입일이고요. 이때가 신주 상장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를요. 이때 당시에 주가를 올려요. 그리고 납입일 맞춰서도 주가를 갖다 급등을 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신주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쫙 빠져버리기 때문에 먼저 얘네들이 어차피 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0%가 넘어가면 전체 시가총액을 움직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장일 날짜가 됐죠. 상장 금액이 얼마예요? 3,090원이죠. 이때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신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3,800원 밑으로 갈 때마다 급등을 일으키고요. 주가를 또 쭉 뺐다가 3,800원대 터치할 때마다 급등을 일으키고요. 또 쭉 뺐다가 3,800원 밑으로 갈 때마다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요. 또 쭉 갔다가 여기에선 좀 더 올라가죠.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OBV치를 보잖아요. 그럼 매도를 좀 때려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한 그 강 대표 포함해가지고 임원진들이 여기에서 매도가를 때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런 다음에 이 주가를 여기서 쭉 뺍니다. 여기까지 갑자기 그럼 3,090원대에서 유상증자 물량들이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여기까지 왜 빼버릴까요?
아까 뉴스 보셨잖아요. 강찬룡 대표가 지분 매도해가지고 이 유상증자 참여하려면은 여기에서 매도가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내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언제까지 걸린 줄 아세요? 이게 2024년도 8, 9월 달이니까 2025년도 3월 달까지 해서 약 6, 7개월 정도를 이대로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구간이에요. 딱 여기 구간 보시면 자 요번에 똑같습니다. 요번에 유상증자 참여율이 막 뉴스 보면은 막 477대 1이라고 하고 막 97.55%가 막 나왔다라고 하죠. 여기도 477대 2라고 나오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니 유상증자를 4,260원대에서 진행을 한대요. 그쵸? 근데 참여 구주주 청약일 날짜에 6,600원대 있어요. 그러면 주주분들이 뭔 생각할까요? 아니 6,600원에 있는 주식이 일주일 만에 구주주 청약 끝나고 나서 상장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게 4,260원대까지 빠지겠어? 라고 퀘스천 마크를 묻힌 거예요. 특히나가 여기에서 똑같이 주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급등을 시켜주면서 유상증자 참여들한테 충분하게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청약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가가 쭉 빠졌죠. 그쵸?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일 날짜에 넘어가가지고 쭉 빠졌어요. 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죠? 3,895원이에요. 유상증자 가격대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를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확신하는 게 지금 여기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주가를 윗꼬리 부분에서 딱 터치하는데 보면은 4,260원대까지 올려놓으려고 해요. 딱 보면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 4,260원대에 올리려고 했을 때마다 그 가격이 타점 부분이 잡히면은 뭐 어떤 물량이 나와요? 유증 참여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증 참여 물량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포지션은 여기하고 똑같이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은 똑같이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을 상하단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올려치려고 할 때마다 매도 물량 나오면서 쭉 내리면 또 급등시켰다가 올려치다가 매도 물량 나오면은 또 급등시켰다가 그쵸? 그러다가 지금 어차피 셀리드는 다음번 유상증자를 또 진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시면 적자폭이 굉장히 나와요. 130억, 149억, 120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이 왜 안 늘어났냐?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안 늘어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 보잖아요. 그럼 여기 현금성 자산이 3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분기보고서로 봤었을 때 한 5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5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 그쵸? 이 현금성 자산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366억 원의 돈을 땡겨오고 또 거기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진짜 320억 정도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 연구비용으로 쓴다. 코로나 백신 상업화 부분에 대한 연구비용으로 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중은 제가 볼 때는 30% 될라나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상증자로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영업적자가 뭐 흑자면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24억 정도가 영업적자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전 분기 때 반기로 해가지고 51억 나왔기 때문에 요번 연도에도 한 아무리 못해도 110억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102억 정도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스권 형태로 가져가다가 하단으로 내려쳤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가 가져갔다가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매도하고 하단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매도하면서 갉아먹기 투자하시다가 또다시 유상증자 진행할 때 어차피 대표가 또 매도하면서 참여해야 되니까 이 아래 구간으로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때는 이거 매수를 하시고 어차피 급등 현상 시키면서 또 구주주 참여율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매도가를 때려버리시는 유상증자 참여 안 하고 이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하고 또 매도 타점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가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반드시 체킹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마이너스 한 4% 빠지는데, 사실 여러분들 저번 주 목요일 날 5% 올라가고, 금요일 날 2% 올라가고, 어제도 빠졌다가 플러스 0.7%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스케줄 매매에 의해 가지고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스케줄 매매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특히나가 이렇게 일부의 세력 매집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모멘텀의 주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셀리드가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 종목 지정 처리에 들어가는 게 원래 맞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바이오 회사라고 하지만 40억 매출이 안 나오면은 관리 종목 지정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식품 회사에서 50억 정도, 4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처리를 벗어난 거고, 바이오 쪽은 매출이 3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뭐 코로나 백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저렇게까지 찍히지 않는데 바이오 섹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약률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일정한 패턴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 구간 잘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셀리드는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